자, 두 번째 시간 가는데요. 자, 감정평가라는 부분을 할 겁니다. 6문제를 출제하고 어렵습니다. 자, 책 페이지 수는 420페이지부터 해서 감정평가가 시작되는데 420페이지부터 해서 지금 쭉 감정평가의 체계를 잡아놨습니다. 어디까지냐면 427쪽까지 체계를 잡아놨어요. 그 체계는 지금 봐도 모르니까 이제 볼 필요는 없는 거고 이제 넘기면 그러면 428쪽에 감정평가 이론 이렇게 나왔습니다. 칠판 좀 볼까요? 자, 제8편 감정평가인데 이 감정평가로는 앞에서 배웠던 것을 다 정리해놨다, 이게 요약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6문제 출제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유일하게 이 감정평가만 몇 문제를 출제한다고 약속했어요. 정확하게 6문제가 아니라 15% 내외로 출제하겠다. 그럼 40문제에서 15%면 6문제거든요. 이렇게 15% 내외로 출제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지가 거의 한 12, 3년 된 것 같아요. 그 전에 이 약속하기 전에 15% 내외로 출제하기다 약속하기 전에 13문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럼 미친 거지. 부동산학 개론에서 40문제 중에서 13문제를 감정평가를 내버리면 감정평가 시험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중개사 수험생들이 국토교통부에 항의를 한 거야. 이거 뭐냐 도대체. 그래서 좋다 그러면 안 낼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15% 내외, 6문제 내외로 내겠다. 이렇게 한 지가 한 10몇 년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시험 문제가 좀 쉬워졌어요. 그전에는 어려웠는데 쉬워지면서 어떤 형태를 보이냐면 정형화 돼요. 이거 올해 냈으면 그 다음 년도 다른 거 내고 이렇게 정형화 되어 있습니다. 6문제 중에 내는데 근데 7문제를 낼 때도 있어요. 최근 한 3, 4년 동안은 이제 2년을 거쳐서 이제 7문제 내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7문제를 내면 계산 문제는 3문제 정도 들어가요. 올해는 6문제를 출제했는데 6문제가 될 수도 있고 7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7문제가 된 것 같아요. 왜냐면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여기 수익환원법에서 이제 한원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 한원율은 감정평가도 나오고 투자론도 나와요. 그 한원율을 투자론으로 보면 그러면 투자론 문제가 한 문제 플러스 되는 거고 그 한원율을 감정평가로 보면 그럼 감정평가가 한 문제 플러스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6문제 정도 출제합니다. 그러면 6문제 출제하는데 올해는 뭐 6문제 출제했다 하고 그중에서 계산 문제를 2문제를 출제해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기본적으로 2문제 이상이에요. 계산 문제 4문제 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계산 문제는 최소 2문제, 최대는 3문제예요. 3문제 아니면 2문제 계산 문제 내고 올해는 계산 문제를 2문제를 냈습니다. 어떤 해는 3문제 이론 내고 3문제는 계산 문제 내고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계산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동안 출제했던 것을 냈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6문제를 출제된다고 보고 몇 문제를 맞추는 전략으로 가야 되냐면 3문제 내지 4문제를 맞추는 전략으로 가야 돼. 그럼 6문제에서 3문제나 4문제를 맞춘다 이렇게. 그러면 2개 내지 3개가 계산 문제거든요. 이 계산 문제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뒤쪽에 있어요. 이 감정평가가. 감정평가는 35번부터 해서 40번 사이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러면 38번, 39번이 거의 대부분이 계산 문제예요. 그럼 민법 풀고, 민법부터 풀었으면 그 다음에 개론에서 이제 막 띵한 상태에서 계산 문제 보잖아요. 알아도 풀기 싫어요. 알아도. 그러면 자기가 느낌이 있거든. 아, 민법 이 정도면 내가 70점 맞출 수 있겠다. 부동산의 개론도 지금까지 봤더니 내가 충분히 60점 이상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안 푼다고 이렇게 계산 문제도. 그러니까 사람마다 약간 다르지만 그래서 계산 문제를 맞추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자, 계산 문제도 제가 이제 1월 달부터 강의 노트 나오면 그 강의 노트에다가 계산 문제 다 넣어놨는데 그 정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만. 거기서 벗어나면 못 푼다. 올해는 그동안 출제했던 형태 그대로 내면서 숫자만 바꿔서 냈어요. 그러면 다 풀 수 있지만 여러분 시험에서는 약간 어렵게 출제될 것 같아요. 올해 너무 쉬웠으니까. 계산 문제만 본다면. 예? 그럼 이제 계산 문제 어디서 출제하냐면 이 부분이 출제예요. 이제 감정평가는 크게 보면 3개 파트입니다. 감정평가 기초이론 있고 요 기초 이론, 이제 이론 배웠어요. 그러면 실무 가야죠, 실무. 감정평가라는 것은 부동산의 가치를 산정하는 거거든. 이게 이제 실무입니다. 감정평가 방식. 감정평가,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방법이 있어야 돼, 방식이. 방법이. 그래서 감정평가 방식. 이 부분 이제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방식 몇 개입니까? 3개. 그 이제 3방식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이 이론적으로도 정립도 어렵고 이론을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계산 문제를 딱 3문제 내고 말아요. 그럼 허망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론도 어렵지만 내용도 많아요. 공부할 내용도. 여기 이제 이론적으로 엄청나게 공부했는데 계산 문제 딱 3문제 내고 나면 허망하죠. 올해는 계산 문제 2개, 이론적으로 1문제 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원가법 1문제, 비교 방식, 원가 방식 1문제, 비교 방식 1문제, 수익 방식 1문제 이렇게 낸다고 보시면 돼요. 올해는 계산 문제가
비교 방식하고 수입 방식에서 계산 문제 내고 원가 방식에서는 이론적으로 출제했습니다. 이 부분은 계산 문제라고 생각하고 막 이론적으로 막 정립해야 되겠다. 그러면 평가사 시험 보세요. 평가사 시험. 그럼 이론적으로 아주 정립할 거니까 이론적으로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 감정평가 기초이론에서 2개 내지 3문제를 출제할 겁니다. 그러면 감정평가 3방식에서는 방식에서는 역시 2문제 내지 3문제인데 만약에 감정평가 기초이론에서 3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 방식은 2문제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지도가 최근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40번에 나와요. 40번. 부동산 결혼 40번 문제에 한 문제를 출제하고 있어요. 얘는 좀 분량이 많지만 몇 번 보다 보면 패턴이 있어요. 그다음에 쉬워진다고. 꼭 내는 걸 내고. 부동산 가격 공시란 말은 여러분이 처음 들어볼지 모르지만 이건 들어보셨다고. 공시지가라는 말 들어보셨죠? 공시지가는 토지 가격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 부동산 가격 공시가 국가가 이 정도 가격이 적정합니다. 알려주는 게 이게 부동산 가격 공시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공시는 토지 가격 공시도 있고 주택 가격 공시 있고 여기 토지고 여기 주택 있네. 그러면 상가하고 공장도 있잖아요. 그 상가하고 공장은 주택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거 비주거용이라고 한다고. 그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하고 이렇게 3개 있어요. 시험은 계속 여기까지만 냅니다.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는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아직.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의 공략은 여기 감정평가 기초이론 이해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 요거하고 여기 감정평가 방식도 제가 열심히 설명하겠지만 근데 여러분과 제가 따로 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크게 초점 맞추지 마시라고 이렇게. 자, 이렇게 됐습니다. 몇 문제요? 우리는 3문제, 4문제 내지 4문제 맞춘다. 그러면 여기 봐요. 얘는 최근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다 했잖아요. 그럼 거의 나온다는 거야. 노출됐잖아요. 그럼 하면 되지. 그다음에 이 감정평가 기초이론에서 오늘 안 하고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될 건데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죠.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얘가 3문제를 출제한 적도 있어요. 총 6개 중에서. 그러니까 얘가 중요하죠. 얘도 최근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요. 3문제 내지 2문제 정도. 아니. 1문제 내지 2문제. 3문제 내면 너무 많이 낸 거고 올해도 역시 출제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2문제는 우리가 알고 가는 거야.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 이 2개는 다음 주 할 건데 2문제는 맞췄잖아요. 왜? 여기서 나오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뭐 감정평가 개념 분류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분류라는 게 있죠. 개념, 필요성, 기능 다 필요 없어요. 이거 나오도 안 해요. 이 분류 있죠. 분류. 이 분류를 보면 이 분류도 감정평가 규칙을 공부하는 거야. 그럼 감정평가 규칙 한 문제, 그다음에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그다음에 가치 재원칙 있는데 이 둘 중에서 한 문제 이런 식으로 해요. 이렇게. 자, 이제 공부는 요 감정평가 방식은 크게 신경 쓰지 마라. 요걸 가지고 막 신경 쓰려 하지 말라고. 여기에 크게 어렵지만 여기에 막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고 그렇지 않아. 이론적으로는 계산 문제가 주로 나오니까. 자, 그럼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해볼게요. 감정평가 기초이론에서 가장 먼저 감정평가가 뭔가 요 개념 알고 가야 되잖아요. 책 보면 뭐가 복잡해요. 책 보면 복잡한데 책 보지 말고 이제 칠판 볼게요. 요건 제가 약간 잘못됐습니다. 요건 필요 없는 거고 약간 잘못됐고. 지금 감정평가가 뭐냐 도대체. 감정평가가 이런 법률이 있어요. 감정평가가 하는 법률이 있다고. 공인중개사가 하는 법률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있다고. 그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렇게 해요.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토지 등은 토지나 건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등 이게 이제 감정평가의 대상물이야. 그럼 감정평가의 대상물에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그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가액으로, 금액으로 합계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감정평가라고 그래요. 이거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나오면 틀린 말 만들까 안 만들까? 안 만들어요. 안 만드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경제적 가치를 판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물건, 이 토지가 있다. 그럼 이 토지를 감정평가한다. 그러면 이 감정평가는 이 토지에 경제적 가치가 있다. 경제적으로 어떤 쓸모가 있다. 그 쓸모를 돈으로 표시해보자. 그게 이제 감정평가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질문. 감정평가는 여러분들 가치를 구하겠습니까? 가격을 구하겠습니까? 가치 구하는 거야. 가치. 감정평가라는 것은 가격 구하는 게 아니라 가치 구하는 겁니다. 감정평가는 물건의 가치를 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를 산정하는 게 감정평가입니다. 그럼 이 가격을 산정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중개사입니다. 중개사. 자, 다시요. 잘못 썼으니까. 감정평가하고 이 감정평가가 가격과 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산정한다. 가치를 산정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가치. 쪽 경제적 가치죠. 경제적 가치. 그러면 가격을 산정하는 사람들은 감정평가사가 아닙니다. 누굴까요? 중개사입니다. 중개. 그러니까 중개는 가격을 산정하는 거고 가치를 산정하는 게 감정평가입니다. 그런데 막 혼용해서 써요. 감정평가는 가격과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는 가치를 산정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물건에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그것을 여기까지가 이제 감정평가. 이걸 금액으로 표시해 보는 거야. 금액으로. 그러면 경제적 가치는 이제 두 가지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두 가지 나누냐면 사용 가치하고 교환 가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 가치는 이 토지를 내가 사용했을 때 느끼는 가치. 그래서 사용 가치라고 그래. 내가 이 토지를 다른 사람 빌려줬어. 그럼 빌려주면 그 사람이 사용하고 이익을 얻어. 이게 사용 수익이야. 사용 수익. 사용 수익을 줄여서 영익이라 한다고. 그럼 제 토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빌려주면 여러분이 사용 수익을 한다고. 그럼 그 사용 수익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나한테 줘야 돼. 대가. 그걸 사용 가치라고 그래. 그럼 요 사용 가치를 계산하는 거야. 그다음에 요거 팔았을 때 무엇하고 바꾼다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가? 이걸 교환 가치라고 그래. 그러니까 요 경제적 가치는 교환의 대가가 있을 수 있고 영익의 대가가 있을 수 있다. 교환의 대가를 교환 가치라고 하고 영익의 대가를 사용 가치라고 한다. 그러면 교환 가치도 구하고 사용 가치도 구하는 거야. 요 교환 가치가 금액으로 표시하면 가격이 되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가액이라고 한다고. 사용 가치가 금액으로 표시하면 임대료가 되는 거야. 임대료. 그럼 결국은 감정평가는 가액을 구하는 것도 있고 임대료를 구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의미하셨죠?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 기억할 거, 이제 여기 한번 시험에 나왔는데 감정평가는 가치를 구한 것이다. 경제적 가치를 구한 것이다. 근데 이 경제적 가치가 돈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돈으로 표시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야. 이 건물이 있는데요. 이 건물이 상가 건물이다. 그럼 상가 건물은 이 상가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는가, 임대료가 어느 정도 나오는가, 이거 돈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가가 아니라 주택이라고 해요. 주택. 이 주택이면 이 주택에서 돈 벌어주는 게 아니죠. 그럼 주택은 이 가치가 있으려면 쾌적하고 편리해야 돼. 그것은 합리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건데 이 경제적 가치는 합리적인 것도 있고 합리적인 게 아닌 것도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냥 나온다고 시험에. 여기 이제 감정평가요. 여기서는 여러분 기억할 것은 감정평가는 경제적 가치 이 말하고 그냥 가치 구한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감정평가의 대상물이라고 해서 책에 나오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건 나오도 안 해요. 그럼 이제 감정평가의 개념을 가볍게 받고 의의를 받고 이 감정평가 의의 끝나고 나면 그럼 우리 책은 429쪽에 감정평가의 필요성이라는 거 나와요. 이거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고. 이제 가볍게만 볼게요. 감정평가의 필요성은 이제 나오면 만약에 지문 하나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나온 지 20년도 지났어요. 그럼 감정평가는 왜 필요한가? 부동산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다. 부동산 시장이 합리적 시장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형성된 가격은 다 적정 가격이 되는 거야.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합리적 시장이 아니에요.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인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합리적 시장이 존재하지 않고 불안정인 시장이니까 현실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은 적정한 가격이 아니에요. 적정한 가치가 아니라고. 그래서 감정평가가 필요한 거야.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부동산 시장이 합리적이다. 부동산 시장이 완전 경쟁이다. 그럼 중개사들이 이렇게 중개할 때 그 가격이, 그 가치가 적정한 가치가 되는 거라고. 근데 합리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적정한 가치가 안 된다는 거야. 투기적 현상도 발생할 수 있죠. 그다음에 경기 상황에 따라서 또 상황이 바뀌면 가격이 바뀔 수 있죠.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죠.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합리적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필요하다. 그걸로 끝내면 돼요. 여기 뭐라고 나왔는데 이건 나오지도 않습니다. 감정평가의 기능 역시 언제 나왔는가 기억도 없습니다. 이런 것도 역시 볼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 얘들은 9월 달에 모의고사 볼 때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고 소개하는 거야. 이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이제 뭘 공부하셔야 되냐면 지금부터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감정평가의 분류라는 게 있어요. 이 감정평가의 분류, 얘는 자주 출제합니다. 물론 올해도 출제했고. 이 감정평가의 분류는 감정평가 규칙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감정평가 규칙은 다음 주에 진하게 배울 거라고. 감정평가 규칙에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뭐냐면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할 때 이렇게 하세요. 그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입니다.
그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용어 정의가 나온다고. 그 용어 정의는 감정평가의 규칙에 나온 용어들, 원가법이 뭐냐, 뭐 기준시제 뭐냐, 요걸 시험에 잘 낸다고. 그러니까 오늘은 그게 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 규칙 제5조, 6조, 7조 보면 감정평가할 때 세 가지 원칙이 나오는 거야. 그 세 가지 원칙을 엄청나게 시험에 잘 낸다고. 올해 냈으니까 여러분 시험에서는 약간 출제 비중이 떨어지지만 매년 나오는 게 아니니까. 자, 감정평가 규칙 제5조를 보면요. 여러분들 감정평가는 가격 관다고 그랬어요? 가치 관다고 그랬어요? 가치야, 가치. 가치 관다겠다고.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요 가치라는 게요. 좀 있으면 다시 배웁니다. 이 다음 시간에. 요 가치라는 게 이번 시간에 배울 수 있겠다. 요 가치라는 게요. 시장 가치라는 게 있어요. 시장 가치. 요 시장 가치는 어떤 물건이 시장에서 거래된다면 어느 정도일까? 이거 시장 가치고. 그다음에 투자 가치가 있다고. 투자 가치는 투자자가 느끼는 가치야. 시장 가치하고 투자 가치는 다른 말이야. 그러면 사용 가치라는 게 있고 또 교환 가치도 있고 이 토지가 수용돼. 이 토지가 돈을 내겠다고 수용되면 국가가 보상금 주죠. 그러니까 보상 가치가 있고 자, 가치를 제가 몇 개를 쓰고 있는데요. 죽을 때까지 다 못 써요. 예, 무수히 많으니까. 그러면 감정평가는 가치 구한다고 그랬죠. 감정평가는 가치를 구한다. 근데 가치가 여러 개 있는 거야. 그러면 원칙적으로 무슨 가치를 구합니까? 이게 나와줘야 된다고. 의미하셨죠? 그래서 감정평가 규칙 제5조를 봤더니 감정평가액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시장 가치. 이게 첫 번째 원칙이야. 이걸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이라고 그래. 시장 가치 기준 원칙. 자, 첫 번째 이거 잘 나오니까 감정평가는 원칙적으로 무슨 가치를 구한다? 시장 가치를 산정한다. 정확한 표현은 감정평가액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그 소리야. 그게 원칙이야. 그럼 원칙이 있으면 예외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예외가 세 가지 나오는 거야. 어떻게 나오냐면 봐요. 다음의 경우에는 시장 가치, 예외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 법령에 다른 기준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 글씨 노란 거 글씨 세 개를 외우셔야 돼. 이렇게 하는 거야. 법령에 다른 기준이 있거나 법,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앞에 빼고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 이렇게 법의사 이렇게 오는 거라고. 이렇게 법령에 다른 기준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이때는 시장 가치 아닌 다른 가치로 감정평가를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엄청 잘 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된가 볼까요? 그런데 법체계 배우셨죠? 법체계. 법체계는 이게 법체계잖아요. 자, 법이 있습니다. 법. 그 다음에 시행령이 있죠. 대통령령.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 밑에 뭐가 있을까요? 시행 규칙이 있죠. 규칙. 이렇게. 그러면 이 법이 가장 위에 있고 그다음에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에서 이 두 개 묶어서 법령이야. 법령. 그러니까 이 시행규칙은 시행령에 위배되면 안 되죠. 그다음에 시행령도 법에 위배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감정평가 규칙. 이 감정평가 규칙은 여기야. 규칙이야. 근데 감정평가 규칙을 보면 감정평가는 시장 가치를 그렇게 하라겠다고. 근데 어떤 법을 봤더니 이때는 보상가치 하세요.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규칙이 우선합니까? 법이 우선합니까? 법. 그때는 시장가치 아닌 다른 가치를 하라는 소리야. 이게 그 말이야.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다. 규칙은 시장가치인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다면 그 법령을 따르라는 소리야. 의미하셨죠? 그게 이제 법이라고 외우는 거야. 그 다음에 의뢰인이 요청하는 거야. 자, 이 토지를 평가합니다. 그럼 이 토지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무슨 가치 구하는 거야? 시장가치. 시장가치 구하는데 제가 평가사인데 의뢰인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 토지 평가해 주세요 그런다고.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단 이 토지가 수용된다는데 그 수용되면 내가 보상금을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요거 평가해 주라는 거야. 그럼 의뢰인이 시장가치 구하는 겁니까? 보상가치 구하는 거야? 보상가치. 의뢰인이 그렇게 요청한다면 그러면 시장가치 아닌 다른 가치를 구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다음에 원칙적으로 시장가치를 기준하는데 사회통념상 필요하다 인정될 때 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 특성을 봤을 때 이건 시장가치가 아니다. 시장가치고 아니고 다른 가치를 구해야 된다. 그런다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 인정된다면 시장가치 아닌 가치로 할 수도 있다. 이제 정리하고 가요. 감정평가 규칙 제5조를 보면 감정평가액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이게 원칙이야. 근데 예외적으로 세 가지. 법, 의, 사는 시장과 지회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에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됐어요. 자,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나와. 자, 두 번째 원칙은 이건 감정평가 규칙 제6조입니다. 현황 기준 원칙입니다. 그럼 현황 기준 원칙이 도대체 뭐냐? 이거는 있는 그대로 평가라는 뜻.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평가하세요. 이게 현황 기준 평가입니다. 자, 무슨 뜻인가 볼까요? 이쪽에다 한번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토지를 평가할 겁니다. 이거 이제 평가 대상 토지 또는 평가 대상 부동산 이렇게 불러요. 이 토지를 평가할 건데 이 토지의 지목이 전입니다. 전. 그러니까 지목은 지적법에서 배웠던 지목은 전이야. 밭이란 말이야. 밭. 그런데 이 토지에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건물. 오케이? 그럼 이용 상황은 지금 현재 이용 상황은 전입니까? 대지입니까? 대지. 그럼 현황 기준 평가는 있는 그대로 하세요. 그 소리야. 그럼 있는 그대로 하면 이 지목이 전인데 지금 이 토지는 있는 상황이 전입니까? 대지입니까? 대지. 그 대지로 평가라는 소리야. 이걸 현황 기준 평가라고 그래. 있는 그대로 하는 소리야. 있는 그대로. 그다음에요. 이 토지가 지금 그린벨트 속해 있어.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 여기는 자연환 용도 지역 들으셨잖아요. 용도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 그다음에 용도 구역은 개발 제한구역 이렇게. 그럼 공법상 제한을 받고 있죠. 그럼 공법상 제한을 받는데 받지 않는 게 현황입니까? 받는 게 현황입니까? 받는 게. 그러니까 현황 기준 평가는 있는 그대로 하세요.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대로 하세요. 이게 현황 기준 평가야. 있는 그대로. 자, 앞으로 이 공법상 제한을 받는다, 받지 않는 나오거든요. 우리 공부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공부는 우리 수준은 무조건 공법상 제한을 받는 대로야. 그러니까 혹시라도 시험에서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럼 틀린 말이야. 무조건 받는다. 의미하셨죠? 받는다. 이걸 현황 기준 평가라고 그래요. 그럼 원칙이 현황 기준 평가네요. 그럼 예외가 나오겠네. 예외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토지 소유자라고 봐요. 이 토지 소유자면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럴 수 있잖아요. 이 토지 소유자가 와서 뭐라 하냐, 저한테 와서 뭐라 하냐면 평가사님 이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 이 토지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분명히 공법상 제한을 받고 있는데 그럼 그린벨트 해제된다. 그럼 조건을 붙였어 안 붙였어요? 붙였잖아요. 그럼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예외야. 자, 원칙 현황 기준 평가 있는 그대로 하세요.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대로 하세요. 근데 의뢰인이 와서 요청하는 거야. 간곡히. 눈만 뜬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야. 지금 눈 뜨고 자고 있어 지금. 그래서 소리 크게 들리는 거야. 간곡히 요청하는 거야. 어떻게? 조건을 붙여주는 거야. 어떤 조건?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 얼마일까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의뢰인이 요청한다면 요청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어떤 사람은 아무리 뭘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있더구만. 누군지 모르지만. 그렇지? 의뢰인이 요청하면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의뢰인이 요청한다면 그러면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지금 하는 말은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얘를 이 현황 기준 평가를 현황 평가다 이렇게 불러. 일반적으로. 그럼 원칙은 현황 평가인데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고. 어떻게 나오냐면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서 감정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 그대로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이제 여기에 이제 최근에 이걸 하나 추가시켜 준 거야. 이거. 자, 그러면 여기 일단 여 밑에 보지 말고 여기 거 현황 기준 평가 있는 그대로 평가하세요. 그 있는 그대로 평가했으면 그렇게 기억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이거 어떻게 다 외울 거야? 그럼 외워보라고. 중개사법 어떻게 외울 겁니까? 공법도 어떻게 외울 겁니까? 공법은 노래하면서 외운다지만 중개사하고 개론은 노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법은 노래하면서 외우니까 잘 외워지지. 5, 7, 7, 8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기 공법에서 노래하면서 다 외워버리니까 외울 용량이 공법에 다 집중되어 있는 거야. 사실은 외우는 게 아니에요, 공법은. 사실은 여러분 좀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이제 공법만 공부하잖아요. 그럼 외우는 과목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 과목을 공부하다 보니까 짜증나지, 공법이. 그러니까 몇 개 외우는데 외우는 과목은 중개사법만 외우는 거고 나머지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어쩔 수 없이 시험 목적상, 수험상 어쩔 수 없이 외우는 거지 사실은 공부만 한다면 외우는 게 아니야. 근데 시험 공부는 외워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그럼 현황 기준 평가 있는 그대로. 그럼 공부단 제한을 받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느 경우에 법의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러면 돼.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옳은 질문이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책을 나왔는데 요 밑에가 책을 나왔는데 사실은 여기까지 우리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우리가 평가사가 아니니까. 그죠? 근데 이걸 물어본다고? 이거는 평가사를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생각해봐요. 조건을 붙여서 평가는 의뢰했는데 그 조건이 합리적인가, 적법한가, 실현 가능한가, 이걸 따질까 안 따질까? 따져봐야지 당연한 거지. 우리가 평가사가 아닌데 왜 이런 걸 내린가 모르겠어. 그러면 감정평가법인 등은 여기 이제 감정평가사라 하면 돼요. 조건을 붙일 때는 조건에 합리성이 있는지, 적법성이 있는지, 실현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된다. 이걸 왜 내는지 모르겠어. 이건 평가사들 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이건 느낌상 검토해야 되구나 됐단 말이에요. 근데 검토했는데 실현 불가능하답니다. 불법적이랍니다. 적법성이 결여됐답니다. 합리성이 결여됐답니다. 그럼 감정평가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럼 뭐라 한다? 나 못해요 이렇게 한다고. 그럼 처음부터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못할 것 같다. 그럼 철회 안 할랍니다. 이렇게.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이 결여되거나 사실상 실현 형자가 나왔네.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정리하면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는데 어느 경우에 법의사는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이 합리적인지 적법한지 실현 가능성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적법하지 않다. 합리성이 결여됐다. 실현 불가능하다. 나 못해요. 됐죠? 이렇게. 자, 세 번째 원칙이 가장 시험에 잘 나와. 감정평가 규칙 제7조 5조 했고 6조 했고 7조 했습니다. 이 7조 제가 열심히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제 느낌은 올해 시험은 안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이게 매년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 3년 토로 나오거든. 근데 올해 진하게 나왔대. 지랄이 나오고 지랄이야. 내년에 나와야지. 쉽잖아. 어려워요? 어려운지 쉬운지 모릅니까? 쉬운 것은 내년에 나와야 되고 어려운 것은 올해 나왔어야지. 여러분들 내년에 시험 볼 거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안타까워 죽겠다 지금. 자, 세 번째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인데요. 자, 얘도 저기 말이 어려우면 자 칠판 볼게요. 여기다 제가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 부동산인가요? 여기 건물 있습니다. 부동산인가요? 부동산 몇 개인가요? 2개잖아요. 그럼 이 2개인데 2개를 묶어서 하나로 본다. 뭐라고 그래요? 복합분산. 부동산 2개를 하나로 본다. 그게 복합분산이었습니다. 2달 전에 배웠어. 2달 전에. 2달 전에. 그럼 이거 평가할 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하는 거야.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그걸 개별평가라고 그래. 개별평가. 근데 이 개별평가라 했지만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개별평가라는 말은 없어요. 없는데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별평가 부르는 거야. 그럼 감정평가 규칙 제7조 7조 원칙 이제 요 동그라미 1번이 1항이라는 소리 1항. 감정평가 규칙 제1항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7조 1항에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별로 개별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고. 감정평가 규칙 제7조에 개별평가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별평가다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감정평가 원칙 그럼 개별평가 이렇게 하면 돼. 시험은 개별평가는 안 나오지. 그럼 뭐라고 하나? 개별로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럼 이거 평가할 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평가합니다. 이게 개별평가야. 따로따로. 그럼 건물 토지 이렇게 있으면 토지하고 건물을 각각 따로따로 평가한다. 이걸 개별평가다 그렇게 한다고. 하나만 있으면 개별이라고 했잖아요. 2개 결합되면 복합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원칙이야. 개별평가가. 그런데 예외가 3개 나와요. 예외 3개는 자,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잘 나온다고. 예. 그럼 예외 3개는 이렇게 하시면 돼. 있다 그러면 된다고.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야? 봐봐요. 여기 일괄해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 나오죠? 있다. 그 다음에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원칙은 개별평가인데 예외는 3가지 나오는데 어떻게? 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봐요. 이게 나와서 예외가 2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
용도상 불가분한 게 있을 때 일괄해서 감정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이걸 없다라고 된다고. 없다라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없다라고 낸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뭐 앞에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지금 요령 알려줬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데 시험은 없다고 낸단 말이에요. 그럼 있다고 내면 옳은 말이고 없다고 내면 틀린 말이 된단 말이에요. 자, 원칙은 개별 평가인데 예외적으로 세 가지 있다, 있다, 있다. 되셨나요? 자, 그렇게 해놓고 저게 무슨 말인가 볼게요. 자, 칠판 봐요. 이 두 개의 물건이 토지와 건물이 용도상 불가능한 게 있다. 뗄 수 없다는 거야. 뗄 수 없으면 따로따로 평가해야 되면 같이 해야 됩니까? 같이. 그다음에 일체로 그래야 된다. 이렇게 된다면 두 개를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된다고. 있다.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앞에 용도상 불가능한 게 있다. 저런 거 속이지 않아요. 그냥 여기 마지막에 있다 없다를 속인다고. 그럼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괄평가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감정평가 규칙에는 일괄평가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네. 이런 경우를 일괄평가다 이렇게 부를 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 그럼 정리합니다.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별로 개별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고. 옳은 지문이야. 이제 또 이렇게 나와.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한 게 있다 하더라도 일괄해서 평가할 수 없다. X 이렇게.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됐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3번은 하나의 대상 물건에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 평가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같이 달리했다요. 같이. 가치를 달리했습니다. 그러면 구분하여 감정 평가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분 평가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럼 이건 뭔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요 건물 봅니다. 이 건물만 봐. 토지 보지 말고. 그럼 건물 보면 요 1층부터 해서 4층까지가 1층부터 4층까지가 상가입니다. 상가. 그리고 나머지 5층부터 해서 20층까지가 주택입니다. 이런 건물을 주상복합 건물 그래요. 이게 이제 주상복합. 그럼 주상복합 건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주상복합 건물은 하나의 건물인데 하나의 물건인데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이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때는 구분해서 평가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의미하셨죠? 그래서 가치를 달리하면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라고 2번, 없다라고 1번. 무조건 있다. 원칙, 개별 평가, 예외적으로 있다. 됐죠?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다 맞출 수 있어. 올해 이런 거 나왔잖아. 올해도 있다 이렇게 나오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사례 나오죠. 요거는 감정평가 규칙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요것도 이제 물어본 적이 있다고. 그럼 어떤 것들이 무엇들이 구분해서 평가합니까? 어떤 것들이 구분해서 평가합니까? 그거라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하나만 해볼게요. 여기 있잖아요. 요 주상복합 건물 여기 있잖아요. 왜? 자, 산림. 요 산림은 뭐 같아요, 여러분들? 산림은 산에 있는 땅하고 나무를 합쳐놓은 거야. 이게 산림이라고, 산림. 그러면 산에 있는 땅하고 나무가, 산에 있는 땅을 산지, 임지라고 한다, 임지. 그럼 나무가, 산에 있는 땅하고 나무가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그래서 구분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자, 여기 선박 있네, 선박. 배. 배도 평가할 때 구분해서 평가해. 왜 그러냐면, 배 엔진 있지, 엔진. 엔진하고 선체. 선체는 고철 덩어리야. 그 엔진이 비싸면 배 가격이 비싸다고. 그러니까 선체하고 엔진이 가치를 달리하죠. 그래서 구분해서 평가한다고 이렇게. 여기 1필지가 2 이상의 획지다. 그다음에 여기 뭐요? 넓은 돌에 접한 토지의 전면과 후면의 가치가 다른 경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얘하고 똑같은 말이야. 자, 볼까요? 이런 경우라고.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도로가 흘러가는데 근데 도로에 토지가 접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길다란 토지야. 그래서 이 토지가 이제 100번지 토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의 필지죠, 하나의 필지. 번호 붙는 게 필지니까. 근데 이 앞부분, 도로에 접힌 이 앞부분을 전면이라고, 전면. 이 전면은 상가부지를 이용하는 거야. 상가부지. 그래서 평당 이게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상가비 1,000만 원. 근데 후면, 뒤쪽은 상가부지가 아니라 주택부지야. 주택이 있는 거야. 그래서 평당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응? 그러면 하나의 토지인데 전면과 후면이 가치를 달리하죠. 그럼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경우를 이제 구분해서 평가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돌에 접한 토지가 전면과 후면에 가치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구분해서 평가할 수 없다 이렇게 씁니다. OX, X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이제 4번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대해서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 평가할 수 있다 그래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백번지 토지가 있는데 이 백번지 토지 이 부분만 평가할 수 있겠는가 봐요. 대상물 일부분에 대해서 요 백번지 토지 일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겠는가? 원칙 안 돼. 이거 평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원칙 안 된다. 근데 원칙이 안 되면 예외는 되겠네. 예외는 되겠지. 예외는 된다. 어느 경우에 이 부분만 어쩔 수 없이 이 부분만 평가해야 되는 특수한 목적이 있다. 합리적 이유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야. 그럼 어느 경우냐면 내 토지 일부가 이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도로를 낸다는 거야. 도로. 그러니까 도로에서 이 부분이 수용된대. 수용. 그럼 수용이 되면 이 부분만 어쩔 수 없이 평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지. 내 토지 이 모서리 부분 일부가 수용됐다고 해서 국가에서 전체를 토지 가격이 보상하지 않거든요. 일부만 보상하지. 그럼 이 부분만 보상해야 돼. 보상. 그래서 보상 평가해야 돼. 그러면 이 경우는 이 부분만 평가해야 되는 특수한 목적이 생겼잖아요. 합리적 이유가 생겼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분 평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시험했냐면 이렇게도 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이걸 토지의 일부분이 도시계획 시설이 조촉됐다. 여러분 도시계획 시설이 있는데 이 도시계획 시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도시계획 시설 다 공부했을 거 아닙니까? 노래 부르면서 도시계획 시설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도로, 공원, 광장 이런 게 도시계획 시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게 도시계획 시설이야. 그러면 토지의 일부분이 도시계획 시설에 조촉됐다 하더라도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없다가 우리 시험 지문이었습니다. OX? X.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있다. 감정평가 규칙에서 원칙 3가지 다 공부했습니다. 자, 3가지 제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원칙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해라. 근데 법의사는 시장가치, 유효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두 번째 원칙 있는 그대로 해라. 이용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대로 해라. 그런데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느 경우에? 법의사는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는데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때는 조건이 합리성이 있는지 적법한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되고 합리성이 떨어진다. 적법하지 않다. 그다음에 실현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난 못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세 번째 원칙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별로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예외가 3가지 나온다. 있다. 일체로 이용되거나 용도상 불가분한 게 있다면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두 번째 가치를 달리한다면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세 번째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대해서 특수한 목적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어요. 이제 감정평가의 이제 기타 부지라고 책에 나오는데 여기 있잖아요. 요거는 20년 전에 나왔던 거예요. 20년 전에. 20년 나왔고 요즘은 감정평가 분류에서는 요거 지금 했던 거 요 3가지만 계속 내고 있다는 거 이렇게. 자, 그러면 열심히 했으니까 요 지문 보게요. 지문. 자, 첫 번째 감정평가업자는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 법이 개정돼서 감정평가업자라고 않고 감정평가법인 등 그래요. 법인 등. 30회 때는 업자라고 나온 거야. 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예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OX? 원칙은 시장가치인데 법의사. 시장가치, 예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옳은 질문. 자, 두 번째 갑니다.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대상물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사람들이 기준으로 한다. OX? O. 이걸 현황 기준 평가를 했잖아요. 현황 기준 평가. 현황 기준 원칙. 세 번째, 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기준이 있는 경우는 기준 시점의 가치 형성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 여기 감정평가 조건. 조건을 붙여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조건을 붙여서 평가하는 경우 세 가지. 법, 의, 사. 법령에 다른 기준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4번,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환의 용도상 불가물이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5번,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한다. 가치를 달리하면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구분해서 감정 평가할 수 있다. OX? O. 자, 이렇게 출제 이렇게. 자, 이게 이제 감정 평가의 분류입니다. 그럼 이제 감정 평가의 분류가 끝나고 나면 이제 감정 평가의 분류 끝났습니다. 책 보면 430쪽 감정 평가의 분류에서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431쪽에 음영 처리된 거 2번 현황 기준 원칙 나왔습니다. 자, 넘겨볼까요? 여기서 432쪽에 가운데쯤에 3번 개별 물건 기준 원칙 나왔습니다. 그 음영 처리된 거 7조라고 나온 거, 자, 그 부분이 가장 잘 나오는 거예요. 양 사이드의 기출 지문은 다 보시면 알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정도 하시자고요. 자, 이제 넘겨보면 434쪽에 핵심이라고 해서 개별 평가, 일괄 평가, 구분 평가, 부분 평가 나오는데 2가 2로, 2가 1로, 1이 2로, 1이 1이 2분의 1로, 그거 안 중요합니다. 그거 숫자 나왔으니까 2가 2로 갔다, 2가 1로 갔다, 그런 거 안 중요해요. 선생님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손목 2개 다 건다. 안 나오네. 안 나오고, 거기 보면 옆에 사이드에 2개 이상의 물건이 있는 경우, 뭐 개별로 요것도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고, 사실은 이렇게 핵심이 아니라 지금 아까 했던 거, 이게 그냥 핵심이야, 이게. 법, 의사 이런 것들이 핵심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이 핵심이지, 여기 이상하게 써놓고 이건 핵심이 아니에요. 시험은 여기 있는 그대로 나와요. 여기 있는 그대로. 이렇게. 그 핵심 아닙니다. 그 밑에 감정평가의 절차는, 이거는 이제 감정평가 규칙할 때 나중에 이제 언급할 겁니다. 435쪽 가면 감정평가의 기타 분류 나오죠. 이 내용이 20년 전에 나왔던 거야. 요즘 잘 안 나온다, 이게. 그래서 굳이 이 부분을 볼 필요 없어요, 이게. 나중에 제가 다 언급을 합니다. 이번 수는 하지 않을 뿐이지.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에서 시장 가치를 구한다고 그렇게 했으니까 가치가 뭐고 가격이 뭔가가 437쪽에 부동산 가격이 일반인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가치와 가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빨리 쉴게요. 가치와 가격을 중간에 멈출 수가 없으니까 좀 빨리 쉬었다가 정확히 10분 후에 이 가치와 가격 할 겁니다. 되셨나요? 예.